3살 버릇 80까지 간다. 우리 모두 한 번쯤 들어본 속담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이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과 절도 등 중범죄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과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1박 2일 유퀴즈 온 더 블럭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서 연달아 하차했고 내년 방영 예정이던 드라마 두 번째 시그널의 운명도 불투명해졌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정치권이 움직였다. 여당 인사들이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나, 소년법의 취지를 생각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반대편에서는 유명해진 뒤에도 술자리 폭행을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옹호와 비난이 엇갈리는 사이, 우리는 어느새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답을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질문. 맹자와 순자가, 사르트르가, 현대 뇌과학자들이 매달렸던 그 질문.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바로 그 질문. 조진웅은 변했을까? 아니면 변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도 무거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의 은퇴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1박 2일과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따뜻하고 유쾌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솔직한 매력에 빠져 있었다. 그가 내레이션을 맡은 프로그램들도 많았고 유튜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성폭행과 절도 등 중범죄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 프로그램 하차는 기본이었고 과거 출연했던 유튜브 콘텐츠까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특히 안타까운 건 이미 촬영을 마친 tvN 창사 20주년 기념작 두 번째 시그널이었다. 내년 방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의 은퇴로 인해 방송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함께했던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치권이 개입한 것이다. 특히 여당 인사들 사이에서 조진웅을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소년법의 취지는 낙인없이 사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조진웅이 민주당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 연예인이라는 점이 이런 옹호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치적 관계가 공개적인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다. 당내에서조차 당 일부의 섣부른 옹호가 국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조진웅이 유명해진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폭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추가 폭로까지 나왔다. 옹호론자들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청소년 시절의 실수로 감싸려던 논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된 문제라는 사실 앞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결국 하나의 고전적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쪽과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쪽이다. 먼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세계 정신분석학의 거장 알프레트 아들러와 에릭 에릭슨은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봤다. 그들은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이나 타고난 본성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유년기의 갈등조차 성인이 되어 문화적 관습과 결합하면서 창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마이너스 폴 사르트르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의 유명한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격이나 운명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경가소성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된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맹자와 순자를 보자.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선하냐 악하냐에 대한 의견은 달랐지만 둘 다 한 가지는 일치했다. 본성은 타고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말했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를 바로 이 변치 않는 인간 본성에서 찾았다. 우리 속담 속에도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연장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다. 사실 이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 변화에 관한 논의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두 상반된 의견은 지금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빈서판의 저자 스티븐 핑커 같은 학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진리가 그 중간 어딘가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본성과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복합적 존재라는 것이다.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변하는가? 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역사를 돌아보면 서로 다른 사례가 너무나 많다. 끝까지 개과천선한 사람이 있다.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경우다. 반대로 겉으로만 변한 척하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근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진웅은 어떨까? 그가 예전의 소년범과는 다른 인성으로 거듭났을 수도 있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명해진 후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3살 버릇과 습관을 바꾸는 일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타고난 본성이나 오랜 습관을 바꾸기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기 매우 어렵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유명해졌다고 좋은 일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다.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매일매일 스스로와 싸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조진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은퇴를 선언했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그가 진정으로 변화하려 한다면 그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카메라 앞이 아닌 일상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진짜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시간이 지나 그가 보여줄 모습을. 그것이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껍데기인지.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어쩌면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변하려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만큼 단순하고도 복잡한 문제다. 만약 조진웅이 이 변화의 과정을 슬기롭게 이뤄낸다면, 진심으로 자신과 맞서 싸워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대중은 다시 그의 변화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한다. 중요한 건 그 후의 선택이다. 다시 일어서려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는가. 조진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운다. 변화는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간이 아닌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어볼 것이다.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